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등가속도 문제들을 풀기 위한 모든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서 영상 하나에 압축하려고 밝히게 됐고요.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 설명할 거예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기본기가 있고, 그리고 무조건 알아야 되는 팁, 필러 문제를 풀기 위한 인식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알게 될 거예요. 기본기라는 거는 단위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알아야 되고, 또 리니어한 증가는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VT 그래프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선언까지 알게 되는데, 일단 해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자, 단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미터라고 하면은 길이도 될 수 있고 위치도 될 수 있는데, 일단 이런 가속 문제 풀 때는 위치라고 보면 돼요. 보통 문제 보면은 물체 크기는 무시한다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미터는 그냥 다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뭐 미터는 이제 너무 쉬우니까 미터 퍼 세컨드를 봅시다. 그럼 미터를 초로 나누네요. 무슨 뜻일까요? 3초랑 1초 나눴다. 근데 나눈다는 거는 결국 비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미터는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보통 길이냐 위치냐 했을 때 둘 다 아니에요. 정확히는 위치 변화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냐? 위에 있는 미터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위치 변화인 거고, 밑에 있는 세컨드는 이 위치가 변화하는데 걸린 듀레이션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위치 변화가 커요, 걸린 시간에 비해서. 그럼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빠르다라는 인식을 가지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세컨드가 커요, 위치 변화에 비해서. 그러면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 걸리는 거랑 1시간 걸리는 거, 1시간 걸리는 게 빠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어디까지 길면 길수록 빠르겠죠. 얘는 얼마나 걸리냐, 짧으면 짧을수록 빠르겠죠. 이 정도 인식만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좀 하나 눈여겨볼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3m/s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봅시다. 그러면은 1초에 3m를 갔다라는 표현도 있겠지만은, 더 정확한 표현은 1초를 간다면 3m 이동한다, 이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초를 간다면 3m를 갔다. 왜냐면은 3m/s라는 속도를 예를 들어서 아주 순간적으로 해요. 뭐 예를 들어서 0.01초 동안만 4m/s의 속도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아주 얌체같이 순간적으로 탁. 자, 그럼 얼마나 이동했을 거냐? 비율만 똑같으면 돼요. 결국에는 0.01초, 0.03m에서 0.01초 동안 0.03m 가는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3m/s냐? 이 모든 거의 가정은 1초를 간다면 3m가 나옵니다 라는 가정이고, 뭐 나눗셈이 제대로 안 됐다면은 여러 가지 비교도 가능하겠죠. 뭐 3세컨드 9m 이렇게 써도 결국 같은 의미가 되겠죠. 결국에는 이동한 거리랑 그 이동안에 걸린 시간이랑 비교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용 하나를 기억해야 된다면 미터 퍼 세컨드 비교다. 가속도도 마찬가지예요. 가속도도 4m/s가 1초마다 증가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점점 속도가 증가해. 그럼 이거 같은 경우도 결국 비교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속도가 아니에요. 속도의 증가량이에요. 그리고 그 속도가 증가하는데 걸린 시간이 또 밑에 나올 거예요. 이것도 비교를 통해서 얼마나 더 빨리 가속하는지를 나타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기본기는 리니어란 증가의 의미였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VT 그래프를 설명 좀 해볼게요. 시간이고 속도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점 3m/s 예시를 다시 들어볼게요. 3m/s. 자, 그러면은 1초를 간다면은 이 넓이는 이 단위로 곱해보세요. 3m/s 곱하기 1초 하면 뭐가 돼요? 3m가 되잖아요. 그냥 1초가 지나면은 3m 이동하고, 2초가 지나면은 6m 이동하겠죠. 딱 그 정도 의미예요. 이 VT 그래프에서의 아래 넓이는 이동거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직관적으로 안다 하신다면은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무수한 화살표 생각해보세요. 무수한 화살표로 계속 이동하려는 특성이 있는 건데, 이 무수한 이동하려는 특성을 1초 동안 이동을 한다면은 3m를 가는 거고, 2초 동안 이동을 하면은 6m를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수한 이동? 이 무수한 이동을 이제 VT 그래프에다가 뭔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속도, 시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할애하면은 더 무수한 이동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증가하겠죠, 당연히. 그럼 이제 리니어란 증가, 즉 증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요렇게 속도가 증가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무수한 이동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질수록 1초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의 양도 늘어나는 그런 증가속도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리니어란 증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꾸준히 쭉 증가하니까는 양끝점이 평균을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이 양끝점만 알면은 중간 과정을 몰라도 어차피 리니어하게 증가했을 거니까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평균 된다는 거예요.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등가속도한 상황인데 시작 속도가 3v, 끝 속도가 5v 하면은 어딘가에서 즉 평균 속도는 4v가 나오겠구나. 근데 중요한 게 이 가운데 지점에서 4v가 생기지 않아요. 이쯤에서 4v가 생겨요. 왜냐면은 이때 평균이 여기고 이때 평균이 여기면은 얘가 느리잖아요. 이만큼밖에 못 가고 이만큼 간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이는 여기가 평균, 이 사이는 또 이 가운데가 평균, 이 사이는 또 가운데가 평균, 이런 식이겠죠. 이게 리니어란 증가에 대해서 이런 양끝점이 평균이다, 이 인식이 아주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단위 리니어한 증가, VT 해서 그리고 선언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뭐 이렇게 있어요. 0에서 뭐 2V가 됐다. 근데 걸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L이다 했을 때 시간에 대한 표현이 없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표현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만들어야겠죠. 그럼 이제 내가 선언을 잘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선언하자 라고 하면은 T는 자연스럽게 V분의 L이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 평균 속도 아까 양표점 활용해서 V가 나오죠. 전체 길이 L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게 T다. 내가 이렇게 선언을 한다면은 근데 아니다. 난 이 문제를 좀 더 달게 쪼개서 해석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편하게 ET로 놓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럼 ET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이것도 여전히 이게 ET의 정의겠죠. 그럼 이때는 T만큼 지났을 때 이렇게 T만큼 지났을 때 V가 증가하고 그 다음 또 T만큼 지났을 때 이 V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전에 정의로 하면은 그냥 T만큼 증가했을 때 한 번에 이 V가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변수를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저기서 다르게 선언을 하면은 문제가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달달 외워야 돼요. 단위 리니어 증가, VT 그래프 해석 선언.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팁을 알려줄 거예요. 팁을. 1대 4대 9.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가속하는 상황이에요. 가속하는 상황. 그러면은 0 그리고 V, 2V, 3V 했을 때 이동거리 비율은 1대 4대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때 등가속할 때. 그럼 왜 이렇게 나오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 T, 2T, 3T죠. 즉 끝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도달하는 평균 속도도 같이 커지니까 제곱으로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머릿속에 계속 달달달달 넣어두고 있어야 되고, 자, 언덕의 양끝 속도가 정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가속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가속하는 상황을 쭉 가속하는 상황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양끝 속도를 알고 있어요. V1에서 V2가 되었다. 이랬을 때 가속이 빠를수록 이 속도를 만드는데 걸린 트랙의 길이는 짧아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트랙을 가속을 받는 트랙이 있어요. 근데 V1에서 V2가 될 거예요. 근데 가속이 되게 약해. 약하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속도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럼 평균 속도는 어때요? 평균 속도는? 평균 속도는 똑같죠. 고정이죠. 평균 속도는. 왜 고정이냐? 왜냐하면 이 V1, V2가 고정된 상황이니까 평균 속도는 그냥 V1 더하기 V2를 2로 나눈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속도가 약하면 약할수록 이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트랙의 길이는 커져야만 이 V1, V2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어떤 언덕에 경사가 정해져 있어요. 경사는 정해져 있고 시작과 끝의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V1은 V2로. 그럼 이 L은 어떻게 될까요? 고정될까요? 아니면 더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가 있을까요? 결론은 고정되겠죠. 왜냐?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평균 속도가. 근데 이거 고정됐잖아요. 얘를 고정시켰으니까. 그리고 가속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도 다를 건데 이 언덕이 정해져 있으니까 각도가 이것도 정해져 버리는 거죠. 근데 보통 언덕 같은 상황은 가속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가속도는 정해져 있고 양끝 속도를 안다면은 이 길이를 알 수가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많이 활용되냐? 예를 들어서 어떤 언덕이 있어요. 어떤 언덕이 있고 그리고 A라는 물체는 시작할 때 V 그리고 끝날 때 예시를 어떻게 들어야 되나? 시작할 때 V 많이 나오는 예시가 뭐가 있냐면은 시작할 때 0 끝날 때 4V 시작할 때 3V 끝날 때 5V 이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양끝점 제곱만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동 속도를 이동 거리를 구할 때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걸린 시간이죠. 이게 뭐예요? 평균 속도잖아요. 이 두 개를 곱하면 L이 나온다. 즉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거 넘기면 이렇게 되고. 그럼 뭐야? 가속도가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양끝의 속도가 얘를 정한 거죠. 결국에는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16 빼기 0이죠. 이거 같은 이 A 같은 경우는 B 같은 경우를 해봅시다. 25 빼기 9죠. 얘도 16이잖아요. 그럼 A랑 B는 동일한 거리를 이동했구나를 아주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논리적으로 잘 모르겠다. 직관으로 안 와닿는다. 그럼 뭐 평소 하던 대로 해봅시다. 0에서 4를 바꾸는 거를 우리가 2t로 선언을 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바꾸는 데는 t초가 걸리겠죠. 2t에다가 이거 평균 얼마예요? 2죠. 2v 곱한 거랑 이거 평균 얼마예요? 4죠. 똑같잖아요. 똑같잖아.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기지? 같은 언덕이라 그래요. 같은 언덕이라 양끝 속도만 알면은 이동거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쓴다. 자, 팁 두 번째, 언덕의 양끝이 이동거리를 정한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 팁은
재선언입니다. 재선언. 어떤 문제를 푸는데 막 되게 숫자가 더러워요. 막 시작할 때는 5분의 V고 끝날 때는 5분의 4V고 너무 막 그리고 보기에는 막 A의 속도는 뭐 5분의 3V다 이런 식으로 뭐가 적혀 있어요. 그럼 난 이거를 정수배를 만들어서 편하게 풀고 싶은데 이렇게 분수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 그냥 재선언을 하면 돼요. 근데 재선언을 하는 팁은 안 헷갈리게 단 숫자를 써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난 이 5분의 V 속도를 알파로 선언할래. 그럼 여기 속도는 4알파가 되겠죠. 이 보기도 같이 수정해야 돼요. 3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훨씬 더 쉬워요. 그러면은 뭐 설명할 건 더 이상 없어요. 이게 재선언의 팁이고. 자, 그럼 이제 인식을 해봅시다. 어떤 킬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인식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이 무인도에 살아남는데 도구만 가지고 있다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오두막을 지을지 아니면 그물을 써서 물고기를 잡을지 그 환경을 인식을 해야 적재적 수의 도구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식을 달달 외워도 킬러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인식이. 그럼 인식은 어떤 것들인지 봅시다. 첫 번째 인식은 VT 그래프를 쓸지 아니면 문제다 걸린 시간을 표시할지예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A랑 B가 일어난 사건이 정말 시간에 따라서 딱딱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시간에 따라서 동일한 간격으로 가속도가 변하고 이렇게 가고 이런 문제는 VT 그래프를 쓰는 게 편하겠죠. 왜냐면 시간에 따라 동일한 간격으로 운동 상태를 바꾼다 이러면 이게 편한 거예요. 그냥. 근데 헷갈리면 안 돼요. 공간에 따라서 L,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속, 등속, 감속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절대로 동일한 시간이 걸리지가 않거든요. 얘가 제일 빠르니까 여기를 제일 짧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르겠죠. 이렇게 써봤자 되게 빨리겠죠. 이때는 이 t를 어떻게 선언하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t로 선언을 해요. 그럼 여기는 좀 더 오래 걸리겠죠. 평균 속도가 낮으니까 이 양쪽보다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ET 그냥 t를 선언을 해서 이 문제의 표기만 해줘도 틀릴 일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식은 VT 그래프를 쓸지 아니면은 어떤 걸린 시간에 대한 선언을 제대로 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 속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이런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얘가 3V로 떨어지고 뭐가 2V로 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둘 사이 거리가 언제 만나냐 막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너무 헷갈리잖아요. 왜냐면 이동 속도를 계속 얘는 이렇게 막 점점 더 빨라질 거고 얘도 점점 빨라질 건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씩 답이 없거든요. 핵심은 뭐냐면은 언덕에서는 둘 다 동일한 속도로 증가하고 동일한 속도로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 내봅시다. 알파 증가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2알파가 증가할 거고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어떤 시점에 있던지 간에 이 둘의 상대 속도는 V밖에 안 되죠. 즉 이 A라는 입장에서 B를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본 입장에서는 동일한 상대 속도로 좁아지는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점 바꾸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멀리서 보는 내 입장이 아니라 이 A나 B의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걸로 시점을 바꾸면 문제가 더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쓱 가다가 뭐 A랑 B랑 여기서 만나서 멈췄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 쳐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멈췄다를 오히려 여기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멈추는 거를 반대로 멈췄던 게 여기서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서 생각을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킬러 문제를 풀 때 좋은 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배운 것들을 종합해서 킬러 문제들을 몇 개만 간단하게 풀어봅시다. 일단 선언을 배웠죠. 저희가 선언을 기본 예선언은 근데 자 여기 보면은 이쪽으로 초기 속도 V고 반대 방향으로 같은 속도 이거 마이너스 V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되게 중요한데 가속도 크기는 7배인데 서로 반대래요. 그럼 얘가 어쨌든 B가 가속하거나 감속할 건데 B는 가속을 해야겠죠. 안 그래도 뒤로 갔는데 감속하면은 앞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B는 앞으로 가속할 건데 그 정도가 좀 커야겠죠. 왜냐면 A는 더 유리하게 시작을 했는데 B가 이겨내고 같은 L을 가려면은 B는 더 많이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언을 할 때 센스 있게 여기는 마이너스 V 더하기 7알파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B가 가속했을 거고 그 양도 7배 더 많을 거다. 그리고 A는 감속했을 건데 조금 감속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두 개가 동일한 거리를 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기본기이죠. 리니어라는 증가. 시작과 끝을 알면은 평균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2V 빼기 알파는 마이너스 2V 더하기 7알파랑 똑같다라는 게 나오고 V는 2알파가 나와요. 나 근데 제가 좀 싫어하는 거 나왔죠. 뭐예요? 분수꼴로 나오는 거 싫어하죠. 알파로 정리할게요. 시작할 때 2알파의 속도였고 끝날 때 알파구나. 시작할 때 마이너스 2알파였고 끝날 때 5알파구나. 그럼 검산해봐요. 검산. 마이너스 알파만큼 감속하는 동안 플러스 7알파만큼 가속하죠. 그럼 문제에 주어진 조건도 맞고 그리고 두 개 더하면은 3알파 두 개 더하면 3알파 평균 속도 똑같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를 해봅시다. 다른 문제 뭐가 좋을라나? 되게 재밌는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32번을 한번 해볼까요? 32번 문제를. 자, 상황에 대한 인식이죠. VT 그래프를 그릴 거냐 아니면은 시간을 선언해서 표시할 거냐. 그냥 누가 봐도 시간을 선언해서 표시하는 게 낫겠죠. 뭐 공간에 대한 제약을 주거든요.
B를 보면은 정지했던 게 저기 정지했던 게 등가속을 하고 등속 운동을 하고 다시 감속을 한다. 여기 이렇게 같이 지나고 이렇게 된다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가속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얘 V라고 치고 얘는 속도 0에서 알파까지 가속한다고 정의를 합시다. 정의를. 그러니까 선언을 하는 거죠. 선언. 얘 알파 뭐 새로 쓸 건데 이렇게 선언할 거야. 끝날 속도 알파겠죠. 자, 그러면은 또 뭐 알 수 있는 사실 있죠. 나는 분수 나오는 게 싫으니까 무조건 정수배로 할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2t가 걸렸다면은 여기는 t만큼밖에 안 걸리겠죠. 왜냐면 평균 속도가 2배 차이 나니까. 근데 얘랑 이렇게 시작한 시점이랑 이렇게 끝나는 게 똑같잖아요. 그리고 얘는 등가속이니까 이 시간 같을 거고 걸린 시간이. 그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는 1.5t, 1.5t다.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고 또 이런 문제는 풀면 돼요.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인식만 시켜놓고 뭐 푸는 거는 각자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 또 나오죠. 이런 문제. 이건 제가 말했듯이 서로 바라보는 문제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등가속도하는 물체 A, B가 시간 0일 때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지난 후에 이거일 때는 R에서 정지하고 B는 계속 운동한대요, 위로.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들어야 될 인식은 뭐냐면은 B가 더 빠르겠다. 왜냐면은 A는 정지하는데 분명 같은 언덕이니까 같은 감속을 받았을 거고, 근데 A는 정지하는데 B는 여전히 이동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는 B가 더 빨랐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무슨 힌트가 있을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일단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고, 이거는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A가 다시 P를 지나는 순간 여기에 있던 게 정지했다가 다시 일로 통과하면은 똑같은 속도 VA가 되겠죠. 근데 이 순간에 B도 똑같이 VB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 B는 더 지난 시점에서 0이 됐다가 내려올 거니까 이 B보단 작은 속도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이클 도는 걸 T로 정의했을 때 이 T라는 사이클 동안 B는 정지했다가 다시 원래 자기 자신의 마이너스 속도를 못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선언한 T의 시간 동안. 근데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나오잖아요. 더 작은 속도 2분의 B다. 그럼 딱 느낌이 오죠. 자, VA에서 마이너스 VA 분명히 같은 양만큼 바뀌었을 건데 이거를 VB로 나타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B가 더 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냐면 같은 같은 오프셋만큼 내려야 되는데 B가 텀에 더 큰 값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래프를 따져보면은 이렇게 이쪽이 0점이에요. 속도 0점. A에 또 여기 써보자. 그러면은 A는 이렇게 쓱 우리가 선언한 T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쓱 내려오는데 B라는 친구는 좀 더 빠른 제트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쓱 내려와도 끝까지 못 만드는 거예요. 이제 걸쳐서 이렇게 2대1 비율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A랑 B의 관계를 굳이 나타내야 된다면은 이미 약간 저는 솔직히 느낌이 오긴 하는데 굳이 식을 써서 나타낸다고 하면은 이 VA는 이 바뀐 양이에요. 그리고 이 꼴이다. 뭐랑? 2분의 3 BV다. 해서 A랑 B 관계가 나오니까 이 문제를 또 풀 수가 있겠죠. 애초에 문제 자체가 선언을 하네요. 이게 0일 때고, 그리고 또 A가 정지하는 시점까지 지나면은 T0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갔다 오는 데는 이 T0가 걸렸을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비로소 이 B가 마이너스 이 VB 속도로 자기 지났던 곳에 내려오겠죠. 뭐 그 시점이 대충 이거라는 것 같은데 그렇게 풀면 되는 거고, 또 선언을 다 풀어서 결국 그 시간에 따른 속도를 플러스를 하면은 디귿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일이 풀면은 좀 오늘 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고, 약간 왁구 잡는 법을 알려줬어요. 저는 어떻게? 기본 게임은 뭐 단위, 리니어 증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필러 문제 풀면서 선언하는 거에 대해 생각을 했었죠. 우리가 T를 어떻게 선언을 할지. 문제 풀다가 너무 비율이 짜증나. 그럼 재선언을 하면 돼요. 재선언. 뭐 V를 뭐 3V를 막 6알파로 바꾼다든지 이런 보기도 다 같이 바꿔야 돼요. 그게 안 틀려. 그리고 언덕에서의 양끝이 이동거리를 정한다 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거 풀만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디 문제일라나? 이런 경우도 그거 같은데, 양끝점인가? 여튼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알 거예요. 지금은 제가 좀 피곤하기도 하고 급하게 찍은 영상이라 개판이긴 한데 이 영상은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서 다시 찍어보도록 합니다. 어차피 애매하게 뭐라도 하는 게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최근에 느끼는 것 같아서 그냥 뭐라도 찍어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